여행의 소망, 나태주. 그곳이 그리운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내가 그리운 것이다. 그곳이 그리운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이다. 너는 하나의 장소이고 시간, 빛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나라. 내가 있는 그곳이 아름답다. 내가 있는 그곳에 가고 싶다. 내가 있는 그곳에 가서 나도 그것과 하나가 되고 싶다. 중년이 되니 관광여행을 좀 더 제대로 즐겨보자는 생각에 방송대 관광학과를 다니게 되었는데, 스터디 팀장을 하면서 새로이 입학한 학우들에게 4년 뒤 멋진 곳으로 오로라 보는 졸업여행을 가보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한 것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4년 전에는 제가 좀 오로라 영상에 좀 빠져 있을 때였는데요. 혼자 또는 둘이 가기에는 조금 엄두가 안 났고, 여러 명과 함께 하면 추억과 여행의 즐거움이 배가 될 것 같아서 적극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로라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여행지로 북극과 가까운 북유럽이나 캐나다 옐로나이프를 많이 꼽는데요. 비교적 접근도 쉽고 로키 산맥 국립공원도 연계가 가능하니 저렴한 비용도 장점이라 생각되어 캐나다 쪽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4년 전에는 오지에 대한 패키지 여행이 거의 없었던 시기였고, 여행 장소와 일정을 좀 더 유연하게 꾸밀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자유여행이라 처음부터 자유여행 추진을 분명히 했고, 주로 캐나다와 미국, 유럽에서 렌트의 자유여행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별다른 두려움은 없었던 것도 쉽게 결정하게 된 배경 중 하나였던 것 같군요. 학우들에게 처음 이야기를 꺼냈을 때를 기준하면 대략 한 3년 6개월 정도 후에 여행 간다라고 예상했기에 시간적 여유는 많았고요. 여유 시간에는 팀워크를 만들자라는 생각에 함께 국내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일행들과 소통하며 출발 1년 전부터는 휴가 계획 등을 공유하게 되었고, 8개월 전부터는 여행지 확정, 6개월 전에 항공권 확정, 3, 4개월 전에 차량 렌트와 숙소 예약, 2개월 전에 각종 관광지 입장과 현지 가이드 예약 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이어서 코로나 예방접종과 서류, 입국 허가증 등등 각종 필요한 서류를 체크리스트화해서 준비하게 되었고요. 한편 현지 식당과 소소한 즐길거리 등 방문할 관광지에 대한 현지 정보들을 2개월 전부터 본격적으로 확인하고 자료화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일행들의 나이도 있고 해서 일정을 다소 빡세게 하더라도 2번은 보기 어려운 거친 자연 환경을 보자라고 생각했고요.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동선상 국립공원 위주로 반드시 봐야 할 것은 핵심만이라도 보자라는 관광 위주의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계획의 한 70% 정도만 소화한 것 같고요. 여럿이 함께하는 여행관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조금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명이 팀을 이루어 자유여행을 한다는 것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안전 또한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자신의 취향 또는 어떤 작은 이익도 내려놔야 가능합니다. 서로를 전혀 모르던 상태에서 방송대 관광학과 스터디 그룹에서 만났는데요. 3년 정도를 함께 스터디하며 국내 이곳저곳을 참 많이 여행과 탐방을 하면서 하나의 여행팀으로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명이 팀을 이루어가는 자유여행은
리더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서로 간의 신뢰도 있어야 하고 사전 준비도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국내 여행뿐만 아니라 이번 여행에서도 에피소드들이 참 많았는데요. 보시면 정말 황당하고 저런 식으로도 해결하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일정은 회사에 얽매인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명절 기간을 포함해 가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처음에 계획은 10일 정도로 해서 캐나다 로키와 옐로나이프만 다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제가 로키를 2번 다녀와서 일정과 장소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감이 좀 있었고요. 비용은 고급지게는 못 가도 준비 기간이 좀 기니 일반 여행사에 비교하면 많이 저렴하게 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가야 할 때가 다가오자 일정을 확정해야 했는데 아무리 따져봐도 설 명절보다는 추석 명절을 포함해 다녀오는 게 매우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논의 끝에 추석 명절 시기에 가게 되었고, 가는 곳이 아무래도 이제 가까운 곳도 아니고 쉬운 길도 아니어서 일정을 좀 더 욕심내 젊었을 때 미국 그랜드 서클을 돌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총 18일 일정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준비하면서 가고자 했던 곳이 캐나다 로키 국립공원 일대와 옐로나이프, 미 서부의 그랜드 서클 존 국립공원으로 잡았고, 갈 때 올 때 피로도와 중간중간 지쳤을 때 쉴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캐나다로 향했고 일정상 밴쿠버로 들어와 캘거리, 자스퍼, 렌트로 돌아다닌 후에 옐로나이프에서 3박 4일 쉬면서 오로라 보고 미국 라스베가스로 넘어와 그랜드 서클을 보는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항공편이 밴쿠버에서 토론토 인아웃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부랴부랴 나이아가라 폭포 일정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동선이 다소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와 같은 일정도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같아선 귀국편 일정은 밴쿠버에서 당연 아웃할 것 같은데 그땐 코로나 시국이라 항공사도 직원들이 코로나에 몇 명이 걸리면 공항 노선까지도 폐지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라스베가스에서 밴쿠버로 가는 아침 비행기 노선이 단기 결항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토론토로 멀리 돌게 되어 비행 시간만 엄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실행하려고 했던 시기는 코로나19 끝 무렵이라 각 나라마다 코로나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여행 출발 전이든 아니면 현지에 가서 코로나에 감염되면 여행을 완전 망치는 상황이라 코로나에 정말 노심초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유여행이라 항공권과 숙박지, 렌트가 가장 중요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여행이 전멸되다 조금씩 살아나는 시기여서 항공권과 렌트 확보가 정말 어려웠고 떠나는 순간까지도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해당 일정에서 설명드릴 텐데요. 지금에야 좋은 추억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땐 자칫 한순간에 개인당 수백만 원씩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 정말 노심초사했습니다. 우리가 주로 국립공원 위주로 돌아다녀서 모든 장소가 멋지고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도 꼽으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캐나다의 오로라와 밴프에서 숲속 캠핑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6개월 전에 예약했던 항공 스케줄이 출국 날에 임박해서 변경이 돼서 티켓을 구입한 여행사와 항공편 변경과 관련해 소통이 필요했었는데 외국계 여행사와는 소통이 정말 어렵다는 점을 이번 계기로 알게 되었고요. 여행 중에서는 미국에서 마지막 날 라스베가스 시내 투어를 하고 자정 시간에 비행기 탑승 일정이었는데요. 주차를 MGM 주차타워에 하고 시내를 걸어서 둘러봤는데 MGM 호텔이 정말 크고 주차 정보를 충분하게 숙지하지를 않은 상태에서 돌아다니다 돌아와 건물 안에서 주차 장소를 찾지 못해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모른다고 해서 정말 당황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헤매다가 리무진 서비스 업체의 매우 친절하신 여성 드라이버에게 길을 물어보게 되었는데, 그 기사분이 초호화 리무진으로 주차된 곳까지 데려다주고 주차비까지 해결해줘 덕분에 10분 정도 리무진을 타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미녀 드라이버가 우리에게 베푼 친절과 배려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경험과 아는 만큼 보인다고 다음에 이와 유사한 어떤 관광 기획을 한다면 좀 더 알차고, 그 다음에 구성원의 어떤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더욱 멋진 여행을 기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대로, 그대로. 자, 그대로요. 여기 보세요. 한 번만 더.